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집에 있었고, 오늘 25일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음주 가무를 좀 하고, 그러고, 일단 밤늦게 집에 와서 새벽 2시부터 있는 이 NBA 데이, NBA 팬으로서 봐야죠. 뭐, 13시간 동안 잠을 참아가면서 허벅다리 꼬집어 가면서 경기를 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크리스마스 매치는 메인 이벤트 격이거든요. 잠시만요. 이걸 또 튼다는 걸 깜빡을 해가지고, 자, 우선 크리스마스 매치는 NBA에서 가장 지분 높게, 비중 있게 생각한다는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NBA가 이 시즌을 개막하기 전에 가장 내년 시즌에, 이번 시즌에 가장 먼저 일정, 매치업을 발표하는 이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 정도로 NBA에서는 거의 메인 이벤트 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스타전만큼이나 더. 자, 이번 연도의 특이사항은 이 샌안토니오랑 미네소타는 이 크리스마스 매치업의 신인이라고 약간 보시면 됩니다. 웬반야마, 앤서니 에드워즈, 각 팀의 지금 샌안토니오의 1옵션 에이스 간판이자 웬반야마, 그리고 미네소타의 1옵션 에이스이자 간판은 앤서니 에드워즈. 이 두 명은 데뷔 이후 NBA 선수가 된 이후로 크리스마스 매치를 처음 치르는 거거든요. 자, 역사적으로는 이 뉴욕이 가장 크리스마스 매치를 많이 경기를 치른 팀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정리해 놨듯이 2년 연속 이 크리스마스 매치 2년 연속으로 모두 오로바였다라는 점. 총 10경기가 아시겠지만 올 시즌에는 올언더는 몇 번 있었어도 오로바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2년 동안 총 5경기씩 2년 연속으로 다 오바였다. 10연속 오바였다. 이거는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죠.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오바가 많이 났을까? 라고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NBA가 이 크리스마스 매치를 완전 메인 이벤트 격으로 좀 다루면서 새벽 2시부터 최소 13시간 이상을 NBA를 차례차례 새벽 2시부터 막 이제 경기 끝나면은 이제 다음 경기 바로 방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총 5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전 세계 총 215국가, 215국가에서 생중계가 된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전역 모든 지역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NBA 사무국 입장에서는 가장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NBA가 결국엔 좀 더 재밌는 거는 야투 막 진짜 팅팅팅거리면서 완전 졸전 막 95대 90 이런 졸전보다는 엄청난 야 역시 NBA 화려하구나. 야 저런 슛이 들어가네.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훨씬 더 막 카타르시스라든 재미를 느끼는 게 NBA 팬들의 좀 특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판도 하드콜보다는 약간 소프트콜이 좀 많다라고 봐야겠고, 그리고 이 선수들도 임하는 자세 자체가 좀 수비 에너지보다는 공격 에너지를 좀 쏟는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2년 연속 총 10경기나 올 오바였다라는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정리해놨듯이 보스턴, 덴버, 필라, 댈러스는 2년 연속으로 이 크리스마스 매치업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팀들입니다. 자, 이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청문회를 얼마 전에 진행을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 의견이 있었어요. 박스스코어 분석이 좋긴 한데, 너무 화면에서 글자가 안 보인다. 뭐 색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가지고, 좀 잘 보이게끔 좀 변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뉴욕하고 샌안토니오 경기는, 뉴욕은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가 24위, 그리고 샌안토니 15위 딱 중간입니다. 양 팀 모두 뭐 빠르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 과정을 엄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농구에서 언오바를 가장 확률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페이스 수치를 예측해야 된다는 것 말고는 답을 내릴 수 없거든요. 야투율이 솔직히 뉴욕이 뭐 최근 슛감이 정말 좋다가도 갑자기 샌안토니오 만나가지고 야투를 박아버릴지 3점 막 10% 찍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좀 더 확률 높은 쪽을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야투율은 예측 범위가 아니고 페이스 수치는 이 양 팀의 맞대결 충분히 빠를 것이다, 느릴 것이다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자,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으나 양 팀 맞대결은 여기 보이다시피 상대 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연속 오바를 기록하고 있죠.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전전 시즌입니다. 보통 NBA가 10월 달에 개막을 하기 때문에 2022년 12월, 그러니까 전 시즌 개막을 하고서 10월 달에 개막을 하고서 이게 전전 시즌의 첫 맞대결이라는 거죠. 이건 전 시즌이고, 그러니까 전전 시즌에 양팀 두 번의 맞대결, 서부랑 동부팀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밖에 안 맞붙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37점, 230점, 모두 230점을 넘겼고, 그러고 전 시즌의 두 번의 맞대결 역시도 231점, 256점으로 두 번 모두, 그러니까 총 4번 모두 230을 넘겼다는 점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욕의 최근 행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뉴욕 홈에서 최근 5라고 적어놓고, 그러니까 홈에서, 여기 있다시피 다 홈이 뉴욕 닉스잖아요. 홈에서 최근 5경기를 정리를 한 건데, 홈에서 보이다시피 4오바 1언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 건데, 이 애틀란타라는 오바 성향, 페이스도 아주 빠르고 뭐 수비도 좋지도 않은 이런 팀하고 핵언더 경기를 하는 언더, 이 의문의 언더가 상당히 거슬리잖아요. 근데 이 언더가 왜 언더가 난 거냐면은 이 경기는 컵 경기였습니다. 컵 대회 토너먼트 단두대 매치였어요. 아시겠지만 8강이었나 4강에서 맞붙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프로모드 엄청난 수비 에너지가 쏟아졌던 경기였던 걸 감안하면은 지금 뉴욕이 홈에서 펼치는 경기가 뭐 특이상, 컵 경기, 뭐 단두대 매치 이런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정규 시즌 경기는 다 오바를 연거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상대적으로 이 무기력한 경기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 언더독, 이 샌안토니오 쪽으로 포커싱을 좀 옮겨보자면은, 샌안토니오는 올 시즌 동부팀과의 4번 맞대결을 펼쳤거든요. 이 4번이 평균 득점이 125.5, 그리고 평균 실점이 126.5입니다. 더하면 250이 훌쩍 넘어가는 그 정도로 이 동부팀과의 압도적인 오바 성향을 좀 보였어요. 홈에서 워싱턴을 만나가지고 139대 130 승리를 하면서 269점 해고바가 찍혔고, 그리고 시카고 상대로 또 263점 해고바, 그러고 애틀 만나가지고 259점, 이때도 해고바. 그러고 가장 최근 있었던 요거 제일 최근 경기였죠. 필라델피아 원정 동부팀이잖아요. 필라 원정 가서 217점, 보이다시피 기준점이 217.5였습니다. 0.5 언더 났던 거 말고는 동부팀과의 경기는 다 오바 양상의 경기였죠. 기준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종합적으로 2년 연속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10경기 연속 오바. 양팀 맞대결 두 시즌 연속 맞대결 상대 전적, 두 시즌 연속 총 4번의 맞대결 모두 오바. 뉴욕 홈에서 컵대회 단두대 매치 동기부여 아주 끈끈했던 이 경기를 제외하고는 홈에서 지금 연속 오바. 샌안토니오 동부팀과 압도적인 평균 득점, 평균 실점 높으면서 해고바 빈도,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경기는 데이터가 어떤 것을 명확하게 가리키는지 대략 눈치챌 수 있는 경기입니다. 메인으로 오바 보고 서브는 뉴욕 마인 볼게요. 서브는 뉴욕 마인, 메인으로는 오바입니다. 다음 경기로 댈러스랑 미네소타 경기인데, 댈러스는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가 22위 99.20이거든요. 100이 채 안 되면은 솔직히 느린 팀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네소타는 딱 16위, 딱 100입니다. 대략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페이스 수치가 댈러스보다 미네소타가 좀 더 빨랐는데,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미네소타는 밑바닥에 있는 팀이고 댈러스는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템포가 좀 빠른 편인 팀입니다. 자, 우선 전 시즌 요 상대 전적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양팀 상대 전적이 오바가 많이 깔려져 있는 거는 신경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이
5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때 맞대결은 다 플레이오프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점이 다 207.5, 207.5, 208.5 이런 식으로 받아서 오바가 좀 기준점 여파로 오바가 많이 떴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 시즌 경기를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댈러스가 그냥 플레이오프에서 미네소타를 4승 1패로 그냥 압도적으로 좀 밟았다라는 거 이 정도.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이 이 시즌 초반 10월 30일에 한 번 있었는데 이때도 미네소타 홈에서 114대 120, 기준점이 221.5였는데도 234점을 찍으면서 좀 넉넉한 오바를 그러니까 댈러스가 마인의 오바를 찍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선 댈러스는 엄청나게 기세가 좋다고 봐야겠죠. 11월 17일 이후로 한 달이 넘었죠. 한 달하고도 한 8일 정도가 넘었는데 연패를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패를 당한 적 한 번도 없이 11월 17일 이후로 14승 3패 엄청난 고승률을 자랑하고 있죠. 연패를 허용 안 한 기간에 승률은 완전 미치는 수준이고 반면 미네소타는 지금 보시다시피 3연패에 빠져 있는데 최근 10경기 2오바 8언더입니다. 여긴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2오바 8언더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득점을 못해서 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고 80%의 압도적인 언더 확률을 내고 있는 이유도 미네소타의 득점력이 밑바닥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 104점. 이거는 샬럿하고 공동으로 꼴찌 2등이거든요. 꼴찌가 브루클린이니까 104점, 평균 득점이 104점. 최근 10경기에서 꼴찌에서 2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감인지 대충 되시죠? 그러니까 댈러스는 지금 올 시즌 홈에서 10승 4패입니다. 10승 4패. 여기 보여지는 건 제가 최근 5경기만 가져온 거지만 올 시즌 전체로 홈에서 10승 4패란 말이죠. 댈러스가. 근데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건데 이 홈에서 거둔 10승 중에서 댈러스가 프렌을 허용한 경기는 몇 번이나 했었을까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즉, 이 홈에서 만들어낸 10승 중에서 마인을 성공한 가능성은 90%였다라는 겁니다. 딱 한 번 프렌을 허용했던 것도 10월 29일 시즌 완전 극초반 일이었죠. 유타전에 110대 102로 이기면서 11.5 받고 8점 차로 승리로 인한 프렌. 이것 말고는 다 승리한 경기 다 마인이었습니다. 이후 11월부터 홈에서 거둔 승리는 모두 승리한 경기에서 마인 성공을 한 댈러스거든요. 반면 미네소타는 여기 보이다시피 3연패를 이렇게 한 가정에서 모두 10점 차 이상 대패를 당하고 있죠. 미네소타 뉴욕한테도 그냥 찢어졌고 골스한테도 10점 차 패배, 미네소타한테도 13점 차 패배. 이 정도로 얘네가 이렇게 지금 대패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얘네가 득점을 못해서입니다. 평균 득점이 괜히 샬럿하고 공동 꼴찌에서 2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네소타가 막 투포지션 이상의 패배가 한 번도 없이 지금 6연속 투포지션 이상의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소 6점 차 이상의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6번 연속으로 지고 있는 경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지금 댈러스는 홈에서 마인 성공률이 90%인 팀이고 미네소타는 지금 꽤나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하고 있는 팀이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메인으로는 저는 댈러스 마인을 잡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물론 저 서브는 오바인데 이거는 솔직히 오바를 좋게 볼 수 없는 데이터가 남아있는 미네소타가 최근 10경기 2오바 8언더 언더 확률 80%. 좀 더 넓게 최근 10경기한 좀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11월 22일부터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이 득점력을 박아버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3오바 11언더예요. 미네소타가. 그러니까 압도적인 언더 확률을 최소 80% 이상은 무조건 보유하고 있는 미네소타 경기를 오바를 메인 잡을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압도적인 지금 2년 연속 오로바 치고 있는 거 크리스마스 매치에 그거 상당히 메리트 있지만 저는 메인으로 댈러스 마인이 맞다라고 봤어요. 댈러스 마인 메인으로 서브로 오바를 보겠습니다. 보스턴하고 필라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은 아직 없습니다. 전 시즌 맞대결은 4번 맞붙어가지고 보스턴이 3승 1패. 자, 여기 써져 있다시피 이 10월 13일 경기는 프리시즌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없는 경기다 생각하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전 시즌 맞대결 이게 4번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다시피 첫 경기를 필라델피아가 3점 차로 이 원 포지션 게임으로 승리를 거뒀고, 나머지 이제 3경기는 다 이제 좀 여유롭게 최소 점차가 6점 차 이상으로 다 여유롭게 패배를 하면서 보스턴이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이 홈에서 치른 경기는 다 필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지금 보스턴 여기 보이다시피 최근 5경기 5연속 언더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다 언더만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스턴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득점을 완전히 철저히 묶어낼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춘 팀이지만 지금의 보스턴은 대량 득점 빈도도 아주 높은 팀이 절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직전 경기에서 경기 시작하고 나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도 아닌 시작하고 나서 테이텀을 그냥 갑자기 돌발 결정시켜버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보까지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느꼈지만 보스턴 마인을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팀이 절대 아닙니다. 올 시즌에는. 필라델피아는 12월 1일 이후로, 그러니까 12월 달 이후로 연패를 당한 적 없이 패배보단 승리가 훨씬 많은 이 아주 준수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필라 역시도 12월 이후로 경기력이 안정되면서 총 좋은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총 7승 3패예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총 7승 3패인데 연패 한 번도 없이 3오바 7언더입니다. 3오바 7언더 이 12월 달에. 미네소타만큼은 아니지만 필라 역시도 70% 확률로 언더를 내고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보스턴은 지금 5연속 언더 타고 있죠. 동시에 보스턴 최근 10경기 2오바 8언더입니다. 얘네도 지금 최근 10경기 중 80% 언더, 얘네는 70% 언더 내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매치라서 이 경기를 언더를 메인 잡을 수 없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2년 연속 오로바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 경기는 솔직히 단연코 언더를 대놓고 가리키는 경기예요. 원래 언더 가는 게 맞는데 저는 크리스마스 2년 연속 오로바 지켰던 거 언더 접근은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맘 편히 갈 수 없는 배팅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전 필라 프랭크하고 보겠습니다. 12월 이후로 결국에는 보세요. 필라델피아가 12월 이후로 7승 3패 거뒀다 그랬죠. 7승 3패. 근데 이 7승 3패가 모두 핸디캡 승률하고 똑같거든요. 즉 이 핸디캡 승률 역시도 7승 3패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뭐 기준점을 마인을 받았으면 마인을 해준 거, 핸디캡 뭐 프렌을 받았으면 프렌을 해준 이 핸디캡 승률이 7승 3패. 그러니까 핸디캡 승률 70%를 지금 기록하고 12월에 보스턴 30%예요. 즉 이 핸디캡 승률 30%랑 70%랑 맞짱 뜨는 겁니다. 필라가 지금 엠비드, 폴 조지, 맥시, 인저리 리포트에 GTD도 안 떠져 있는 상황이고 드루먼드가 GTD 떠 있는 건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크리스마스 매치라서 엠비드가 저는 출전 시간 한 35분 이상 무조건 밟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테이텀, 주루 할러데이, 데릭 화이트가 GTD인데 크리스마스 매치라서 솔직히 어지간하면 다 출전할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GTD 자원들 정말 생 부상 아닌 이상 냉정히 말해서 이 GTD 걸려져 있는 무게감은 보스턴이 월등히 높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냥 데이터 꽂아서 필라 프렌만 보겠습니다. 서브는 언더 볼게요. 언더. 이거는 솔직히 메인으로 언더 봐야 되는 수준인데 데이터가 이 정도면은 크리스마스 매치 2년 연속 오로바 이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자, 골스랑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라스어플 상대 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월 16하고 19일 이 골스 승리되는 건 이건 프리시즌 경기라서 아예 그냥 없는 경기라고 치부하시면 됩니다. 이 두 경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 시즌 맞대결 없었고 이 전 시즌 이렇게 4번 맞붙은 게 양 팀이 최근에 맞붙은 전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한 번 1차전에서 레이커스가 골스를 상대로 완전 290점 해고와 양상 속에서 1점 차, 단 1점 차로 승리를 거둔 것 말고는 이제 2, 3, 4차전 내리 골스가 다 여유롭게 승리를 거두면서 다 투포지션 이상의 게임으로 최소 7점 차 이상으로 다 넉넉히 이기면서 3연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주목할 점이 양 팀이 지금 뭐 이때 한번 언더가 있었지만 보이다시피 238점이나 났거든요.
오늘 진짜 220대 초반이잖아요. 이때도 기준점 243.5 받아갖고 언더가 찍힌 거지. 완전히 뭐 238점이면 요즘 NBA로 따지면 해고바 경기죠. 그리고 양팀 상대로 289점, 228, 238점, 249점, 254점. 그러니까 양팀이 맞붙었을 때 굉장히 고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고, 단 한 번도 졸전이라든가 언더 냄새를 좀 풍기는 그런 경기 아예 없었다라는 게 좀 주목할 점이고, 그러나 지금 골스가 최근 10경기 2오바 8언더입니다. 보스턴은 똑같죠. 언더 확률 80%를 보여주고 있는 게 골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골스가 이렇게 언더를 80% 확률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골스가 솔직히 수비 지표 자체는 최근 10경기건 최근 5경기건 거의 최상위권에 계속 있을 정도로 좋은데, 공격력이 문제죠. 득점력이 야투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올 시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3점 냈다가 113점 냈다가 또 105점 냈다가, 솔직히 인디애나가 뭐 근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인디애나 상대로도 105점밖에 못 낼 정도 득점력이 막혔다.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솔직히 골스는 상대 수비 여파를 저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들만의 싸움. 그냥 주사위 또르르 골러가서 주사위가 몇 드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골스는. 그리고 페이스 수치도 굉장히 얼마나 지킬까가 매우 중요하겠고. 레이커스는 레이커스 역시도 최근 오바보다 언더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 팀이거든요. 최근 10경기 3오바 7언더예요. 얘네도 70%. 승패는 딱 5할 찍고 있고 5승 5패. 레이커스는 직전 디트전에 오반하기 전까지 이긴 4개밖에 안 보이지만 5연속 언더줄을 타고 있었던 팀입니다. 데이터로 봤을 땐 이 경기도 대략 언더가 좀 더 유력해 보이는 경기인데, 양팀 상대 전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났다 하면은 저득점 경기 한 번도 없이 무조건 고득점 경기만 해온 팀들을 저는 맘 편히 언더 깔 수는 없다라고 봤고요. 골스가 그러고 이걸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제가 이것까진 살피지는 않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골스의 최근 5경기랑 레이커스 최근 5경기, 이거를 왜 보냐면 페이스 수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페이스 수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멤피스랑 109.4 엄청나게 미친듯이 달렸고, 레이커스 세크랑 1차전은 달리고 2차전은 엄청 느린 농구를 하고, 이런 좀 예측이 힘든 페이스 수치를 골스도 멤피스랑은 엄청 이거 0.5 언더 났거든요. 사실상 오바 떴다고 봐야겠고, 기준점 237.5였는데 237점 나가지고 0.5 언더 났던 경기였고, 그리고 댈러스랑은 미친 해고바 경기였고 100일 찍혔죠. 그러니까 결국엔 양팀 맞대결에 페이스 수치가 100 이상 찍히냐 안 찍히느냐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골스건 레이커스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다득점을 해왔잖아요. 서로 막 팀 득점이 막 90몇 점, 이건 프리시즌 경기고, 90몇 점, 102점, 103점 막 이런 터무니없는 득점력을 과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양팀 모두. 다 110점 이상 무조건 넘겼으니까. 그러면 야투율은 충분히 좋게 찍힐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템포가 되면 언더예요. 그래도. 그럼 템포가 빠를 것이냐. 근데 제가 내린 진단은 뭐냐면은, 자, 골스가 이런 터무니없는 페이스 수치, 이런 정말 느린 거, 다 느린 팀들이랑 경기에서 지킨 거거든요. 휴스턴 굉장히 느린 팀, 미네소타 굉장히 느린 팀. 근데 댈러스, 뭐 멤피스 느리지 않은 팀하고는, 솔직히 인디애나 빠른 팀인데 왜 97.5가 지켰는지 저는 솔직히 이 경기를 안 봤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납득은 못하겠지만, 뭐 교류전이라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스가 막 진짜 느린 팀들하고는 느린 농구를 했다. 근데 이렇게 빠른 팀들하고는 빠른 농구를 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레이커스 역시도 뭐 디트전은 교류전이라는 특이성이 있었고, 멤피스 달리는 팀, 올 시즌 멤피스가 시즌 전체로 페이스 수치 리그 1등이거든요. 제일 잘 달리는 팀이 멤피스예요. 그러니까 멤피스랑은 미친 듯이 달렸고, 언더가 났지만 야투율이 완전 개꼬라박히면서 언더가 났지만 미친 듯이 달린 경기였고, 그리고 미네소타라는 100도 못 넘겼으면 당연히 느린 농구. 미네소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놓고 느린 팀이고, 세크라멘토랑은 리턴 매치였는데 1차전은 달리고 2차전은 완전히 느려버리고, 이런 모습은 이게 솔직히 예측이 안 되는데, 그냥 어느 거를 생각을 했냐면은
중점적으로 양팀의 상대 전적, 양팀의 상대 전적이 양팀이 만났을 때 그 크리스마스 매치는 어지간하면 오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점, 2년 연속 오로바를 찍었을 정도로. 그러고 레이커스가 어찌됐건 페이스가 느린 팀은 아닙니다. 최소 100 이상은 기록 중인 팀이에요. 지금 5경기도 페이스 수치가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102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레이커스랑 골스와의 경기는 템포가 최소 99 이상은 찍힐 가능성이 높다. 100은 좀 욕심인 것 같고 99 이상은 찍힐 것 같다. 그러고 야투율 역시도 양팀 서로 수비한테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활약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메인 선정 없이 골스 승오바 보겠습니다. 골스 승오바. 골스 승의 오바. 둘 다 메인 급으로 보겠습니다. 메인 선정 없이. 피닉스랑 덴바 경기는 우선 리턴 매치긴 한데 제가 직접 이 경기가 오바가 막폴이었어요. 이거 들어왔으면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뒤지면서 이게 아시다시피 이날 경기였죠. 117대 90. 이게 완전 솔직히 경기 보면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건 솔직하게 식스맨들이 언더를 만든 거예요. 식스맨들이 완전 사람이 아닌 짐승 같더라고요. 이날 피닉스가 90점 밖에 못 냈던 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닉스의 현 시점 원투펀치 듀란트랑 브래들리 빌은 상당히 잘했던 경기였어요. 둘 다 개인 야투 50%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터무니없이 못했습니다. 너키치가 지금 이번 경기 끝나고 피닉스 어떤 기사 떴습니까? 너키치를 팔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바로 알려졌잖아요. 이날에 너키치가 15분만 뛰었어요. 부상당해서 교체당한 게 아니라 부데놀저 감독이 나 너키치로는 이 경기 절대 출격 못한다 라고 판단해서 그저 중도 하차시킨 겁니다. 15분만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브 센터인 플럼리가 들어가서 플럼리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덴버한테 그냥 쪽도 못 썼죠. 결국엔 이날에 덴버의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그리고 요키치 이 두 선수들의 리머텍 공격에 정말 시종일관 찢어지는 게 피닉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는 못하고 공격은 아예 못해주고 너키치 이날에 뽀록 3점 하나 넣은 거 말고 4득점 기록했습니다. 자유투 하나 넣은 거. 결국에는 야투 하나도 없었다. 3점 뽀록 3점 말고 하나도 없었다는 거고 메이슨 플럼리도 골 밑에서만 야투한 애가 야투율 20%대 막아버렸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피닉스는 이 센터 자원이 완전 잉여자리다. 잉여자리. 그래서 이 센터 매치업에서 요키치를 막기는커녕 잘 막아주기는커녕 그냥 시종일관 의도 터지기 바빴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주사위가 잘 뜬 날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피닉스의 경기력이 너무 하찮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식스맨 애들도 완전 G리그급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드란트랑 빌 빼고는 나머지 완전 그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레이슨 앨런하고 데빈 부커의 빈자리가 매우 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데빈 부커는 아직 젊은 선수기 때문에 이 출전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받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유니몬 기질이 좀 있지만 그래서 이 식스맨 타임에도 덴버도 마찬가지예요. 덴버도 이날에 왜 덴버가 식스맨 타임에 해번더 영상이 나왔나? 자말 머레이가 돌발 결정하는 바람에 좀 컸습니다. 덴버가 요키치가 쉬는 구간에 벤치 애들 데리고 이제 야투 시도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자말 머레이잖아요. 요키치가 벤치 들어가 있는 구간에 벤치 애들이랑 경기 띄워주는 애가 자말 머레이예요. 피닉스는 데빈 부커고. 근데 이 둘이 결정을 하니까 식스맨 타임에 득점 넣어줄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생언더 나버려. 식스맨 타임에 사쿼터 시작하자마자 2분 동안 빵점 나는 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양팀은 좀 벤치 리더 역할을 해줄 선수가 전무하다란 말이죠. 양팀이 아니라 덴버는 자말 머레이가 이제 출전 가능성 이번 경기는 높고 데빈 부커는 여전히 결장을 합니다. 그레이슨 앨런이라도 복귀를 하면 좀 나아요. 피닉스 좀 이제 이 사정이 좀 낫습니다. 왜냐면 로이스 오닐은 직전 경기 완전 터무니없이 박아버려가지고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
그레이슨 앨런이라도 나와야 지금 이제 피닉스의 이 처참한 뎁스를 좀 해결 가능한데, 그레이슨 앨런에 대해서 소식지를 알아보니까 이 뇌진탕 이슈거든요. 뇌진탕 부상인데, 그 어제 24일자 크리스마스 이브 훈련에 참여를 아예 하질 못했대요. 연습에 아예 참여를 하질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레이슨 앨런도 결장 쪽이 좀 유력합니다. 저는 한 70% 봐요. 결장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피닉스는 이게 구조상 얘네가 반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반등이란 말도 좀 잘못된 게 듀란트랑 빌은 충분히 제목을 다 했다니까요. 개인 야투 50% 이상 찍었습니다. 둘 다. 근데도 덴버한테 그냥 생 값이 썰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닉스가 지금 데빈 부커의 빈자리는 뭐 그냥 핵심 선수 한 명 결정하는 것보다 좀 빈자리가 좀 많이 큽니다. 빌하고 듀란트는 지금 브래들리 빌이 벤치, 그러니까 부커가 하던 벤치 애들 데리고 경기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올 시즌 솔직히 브래들리 빌이 몸값 제일 못하는 선수 중 하나잖아요. 악성 계약, 악성 계약의 대명사로 거듭난 이유가 캐리력이 없잖아. 캐리력. 그러니까 벤치 애들 데리고서 벤치 타임도 마진을 벌어올 수 있는 캐리력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근데 덴버는 만약에 자말 머레이 오늘 출전하잖아요. 그럼 벤치 타임 또다시 압살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저는 덴버 이건 리턴 매치 솔직히 나눠 먹기 구조 무시하는 거 제가 정말 안 하는 행동인 거 아실 거예요. 안 하는 행동. 리턴 매치 분석 안 해버리고 맙니다. 나눠 먹기 구조 얻어 걸리면 너무 화딱지 나서. 그래서 뭐 리턴 매치는 제가 분석을 그냥 생략해 버린다고. 근데 이 경기는 내일 5경기밖에 없는데 이거 생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덴버 승 마헨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솔직히 분석 내용적으로 무조건 언더 가는 게 맞아요. 왜냐, 또 벤치 타임에 또 핵언더 시간 나올 가능성 농후하니까. 근데 왜 오바봐? 그냥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덴버가 지금 원정에서 7연속 오바를 타고 있잖아요. 제가 가져왔죠, 이거 안 보이시는 화면에 7연속 오바 타고 있거든요. 덴버가 원정에서 최근 7연속 오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오바를 찍고 있는데, 원정에서 오바를 찍고 있는 이유가 지금 원정에서 7연속 오바를 찍은 과정을 좀 엄밀히 살펴보면은 126실점, 126실점, 122실점, 111실점. 이날에 애틀란타가 진짜 야투 3점 20%대 초반이었나 10%대 후반이었나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111실점. 그러니까 애틀란타 전 빼고 애틀이 완전 야투 고장난 경기 빼고는 다 120 몇 실점씩 하고 다 122실점 이상씩은 하고 있잖아요. 덴버가 원정에서 올 시즌에 연승을 잘 못하는 팀인 이유가 덴버가 이것도 맥시멈 2연승일걸요. 덴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거 11월 달부터 거의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덴버가 지금 장출 연승을 한 번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원정에서 실점이 미친듯이 많기 때문이에요. 덴버가. 그래서 덴버가 이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이유 때문에 최근 5경기 뭐 실점도 항상 20위권에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실점이 많은 팀으로 분류되는 게 원정에서 실점이 비약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라인업 상황상 피닉스가 뭐 누가 터져가지고 누가 잘해서 이거는 피닉스가 좀 대등한 경기 치러가지고 오반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긴 좀 섣부르. 왜냐? 바로 어제 경기에서 완전 이런 정말 지리그만도 못한 말 같지도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피닉스 식스맨들 믿고 이걸 오바를 시원하게 들어간다? 이건 전 좀 어불성설이라 보고, 그냥 덴버의 실점력, 덴버의 원정에서의 압도적인 오바 본능, 이것 때문에 저는 덴버 승 마헨 오바 이렇게 봅니다. 자, 선생님들 내일 5경기 크리스마스 매치 새벽 2시부터 13시간 동안 아주 차례차례로 NBA와 특집 같은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26일이니까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끝나는 날이 입장이다 보니까 기분 좋게 뭐 NBA랑 13시간 동안 재미난 데이트 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드리고 NBA 저도 좋은 결과와 더불어서 아주 재밌게 좀 시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